여러 의혹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도 직접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최재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. 자, 최재형 씨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인터뷰 의사 없으니까 가요. 어디 좌파 종북 내가 무슨 내국노야? 북한 갔다 온 지 10년 넘은 사람인데 무슨 수작들이야 지금? 어? 통일부에 신고를 안 하고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. 통일부 신고 사항이 아니에요. 유엔 참사 그 박철 대사랑 이메일로 수신하셨던 거는 수신한 거는 당연히 북을 가려면 유엔 대표부하고 소통을 하니까 한 거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? 북을 무슨 방법으로 갑니까? 카메라 삭제 빨리 해. 뉴스캐 빼서요. 삭제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가. 예, 이 TV조선 취재기자 지금 보신 대로 신분까지 밝히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거든요. 어디 출신 누군데 인터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테이프 자체를 삭제하라, 디스크 자체를 삭제하라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. 이 정작 최재형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넬 때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손목에 몰카 시계 차고 불법 촬영한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는 몰카다, 동의 없는 촬영이다 이런 취지로 적반하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김재석 의원님. 글쎄요, 앞서서 뭐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누군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글자를 식당에 적어놨다고 하면 글쎄요, 저는 북한 체제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만큼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이름을 적고 그렇게까지 단어를 적을 정도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투철한 신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저 정도로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한국에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친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저 최재형 목사의 정치적 행보 하나하나가 일제되면 이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사람의 기저에 있는 뚜렷한 어떤 친북 신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고요. 저렇게 적반하장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. 뭐 국감장에서 저 최재형 목사가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보수 진영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에서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다 대답했던 분이 왜 인터뷰에는 저렇게 불쾌해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지는 사실은 뭐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게 오히려 좀 이렇게 당당하게 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줬더라면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보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부분을 이게 회피하느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나왔던 그 단어 식당이 작성했던 그 날짜도요. 2024년 5월 27일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검찰에 배당된 날짜와 같은 날이에요. 그러니까 그 날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친북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작성했다. 어떻게 보면 주요 정치계 인사들에게 접근해서 본인의 이런 종북활동 영향력을 조금 더 키우려고 했던 의도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고 하거든요. 신윤영 의원님. 예, 아무래도 최재형 목사가 재미국포 출신이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이런 국민들보다는 북한과의 접촉이나 아무래도 미국 국적이라면 접촉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성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런 루트로 인해 갖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접근을 한 거 아닙니까? 아버님과의 인연을 얘기를 하면서. 근데 사실 이렇게 최재형 목사님의 과거의 행적이 이랬고 정말 종북이었고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왜 김건희 여사는 사람을 만날 때 특히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이런 은밀한 비공개 미팅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그렇게 허술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쉽게 그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가.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말 김건희 여사에 있어서 제2부속실이 없어서 그런지 특별 관찰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닌가.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개인적으로 그런 뭔가 레퍼런스 체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. 이런 또 국가의 걱정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최재형 목사님 많은 언론의 접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종북, 친북을 전제로 하고 취재를 들어가면 당연히 언성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진보 매체에서 났으면 그렇게 버럭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목사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
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최재형 목사에게 접근했을 때 최재형 목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북한에 다녀온 것, 저희 기자가 이거 통일부에 신고 안 하고 갔다 온 게 문제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사항 아니다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 신고사항이 아닌가요? 글쎄 북한 시민권자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런가요?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라면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북한이라고 미국 시민권자라면은 안 할 수도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네. 그리고 10년도 넘었다 하는데 10년 넘은 게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. 북한 갔다 온 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이 어떤 뭐 긴장을 할 때도 있고 좀 완화될 때도 있는데 최근에 10년 전에 북한을 갔다 왔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걸로 저희들은 인식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 쪽과 그러면 어떤 이 친분이 있겠죠. 친분이 있고 서로 소통하는 뭐 수단 같은 것도 있겠죠. 그 상황과 지금 저 식당에서 남긴 글귀 그리고 통일 TV를 운영했던 거나 아니면 매체를 친북 성향의 매체를 운영했던 것을 다 종합을 하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뭐 추측이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제대로 못했죠. 그런데 네. 그때 이제 초기입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접근을 해서 제일 처음에 그 아크로비스타 네. 거기에 거주를 할 때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는 아마 그런 그 좀 체제들이 제대로 정립이 됐을 텐데 아마 초기에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뭐 북한과의 말씀 중에 이제 북한과의 친분이라든지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주장, 뭐 추측으로 네, 그렇습니다.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